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독객입니다. 요즘에는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어느 때보다 어렵죠.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렵게 갖게 된 부동산을 잘 소유하셔야 나중에 부동산 상속 시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요. 상속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요. 부동산 소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원래 타주랑 비교해도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 특히 LA 오렌지 카운티는 부동산 값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 부동산이 아무래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형적으로 이제 교포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것이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분 정도가 부동산보다 유동자산이 더 많으시고 아. 대부분은 부동산이 거의 99%는 부동산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유산 상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도 많은데 사실 소유하는 방법을 나에 맞게 가장 잘 소유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또 상속을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은 부부가 대부분 상속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죠. 네. 부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재산이 두 분 사이에 잘 갈 수 있겠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꼭 재산이 부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떨 때는 부모하고 자녀가 공동 소유를 할 수가 있고 형제끼리 공동 소유가 있는데 네. 각각 형제가 본인들의 가정이 있어서 본인들 가정에다가 상속을 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신경을 써서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가 또 가정마다 또 조금씩 상황이 다르다 네. 보니 그 상황을 잘 들어보고 저희가 풀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꼭 한 명의 이름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네.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 우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좀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 한번 변호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듣기로는 정말 주거용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주거용으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property tax에다가 보고를 하실 때 네.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 주거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두 분이 후부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로 community property or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orship 아니면은 joint tenants 이런 식으로 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을 때 나머지 한 분이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 소유를 아.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주거용으로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죠? primary residence인데 예를 네.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가 아마 홈스테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property tax에서 어느 정도 주거용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용으로 갖고 계시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제 채권자가 와서 집을 빼앗아 가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아.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뱅크럽시를 목전에 앞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집에서 에쿼티만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홈셋 데클레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0만 불에서 65만 불까지는 이제 아. 부부가 서로 그 돈만큼은 채권자로부터 적어도 집에 관해서는 지킬 수 있다라고 최근에 주지사가 법안을 바꿨죠. 네네. 네네. 그러면 내가 주거용으로 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부동산 소유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게 transfer on death라고 해가지고 네네. 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네. 한시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줄여서 transfer on death를 TOD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TOD를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기 전에 저희가 브라운 주지사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브라운 주지사가 한동안 우리도 TOD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TOD를 음. 했는데 TOD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은 한 분이 소유를 하신 경우에는 트랜스퍼 데스가 굉장히 간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한 분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네.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동 소유인 경우 예를 들어서 허스밴 앤 와이프가 TOD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허스밴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남편분이. 네네. 그러면 아내분 생각에는 내가 받고 나서 그다음에 자녀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TOD에 대한 개념이 주로 개인에 대한 거라서 네. 부부를 개인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게 남편분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아내가 받는 건지 남편분의 몫을 아니면 이 남편분의 몫을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TOD에다가 적여놓은 수혜자가 받는 건지한 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부부는 TOD를 또 만들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를 중시하는 저희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하고 TOD의 목적이 맞지가 않았던 거죠. 아. 저희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니까 주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를 우선시를 하는 건데 네. TOD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도대체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상속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건지는 퀘스천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TOD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가 같이 공동 재산임을 인정을 또 많이 해 주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주지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부 공동으로 갖고 계신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가 공동으로들 갖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타이틀 상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가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동부하고 달리 서부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등기 작성을 하지를 않고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이제 타이틀 컴퍼니라든지 네. 에스코 컴퍼니라든지 주로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네네. 의뢰를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을 때 고객분들하고 그 회사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네. 고객분들이 의도하신 경우하고 다른 모양으로 이제 등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음. 이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나머지 한 분이 받게 하는 제도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있고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있고 조인 테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으로 부부가 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갖고 계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가장 아이디얼하기로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네네.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의미가 서바이버에게 권리를 넘겨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한국말로 참 풀이하기가 힘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상속을 그러니까 승계한다라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허스밴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한다면은 허스밴의 몫은 아내에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 재산은 우리 거라고 표현을 하지 50은 남편 거예요, 50은 아내 거라고 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같이 표현을 네네. 하죠. 네. 그런 전제를 시작했었을 때 다만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우리 거에서 50대 50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었을 때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내 몫은 남아있는 서바이벌은 제 배우자에게 주세요가 하는 거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고요.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도 이 50%에 대한 지분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것을 굳이 배우자에게 남긴다라는 걸 전제를 하지 않고 네. 우선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50대 50이 공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네네.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50%는 빼내서 다른 분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갖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게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네네, 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예. 아, 좀 이름이 길어서 네.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부부가 공동 부동산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한 분이 그 프로베이트 가지 않아도 상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커뮤니티 프로퍼티일지라도 네. 그분께서 굳이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남겨놓지 문서화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카운티에서는 나머지 분에게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네. 이 절차를 저희가 Affidavit of Death of Spouse라고 음. 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 통지서하고 그 살아계신 분께서 우리 남편은 아니면 우리 아내는 사망했으니 애퍼데이빗대로 예전에 등기를 했던 대로 저한테 주세요라는 그런 음. 통지서 같은 거죠. 어떻게 나라에게 바치는 통지서를 부동산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아무나 한 분께서 온전한 100% 그러니까 음. 100%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네. 많은 분들이 조인 테넌트로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갖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조인 테넌트는 꼭 부부만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고 제3자 아니면 친척 아니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조인 테넌트로 묶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조인 테넌트는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뜻이 따르진 않지만은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 둘끼리 조인 테넌트를 했다. 만약에 큰형이 먼저 사망한다면은 그냥 막내 동생이 받아가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는 큰형의 가족이 대신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 큰형이 하고 작은 동생이 샀을 때부터 타이틀 자체를 둘이서 뭉쳐서 이렇게 사서 네. 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든지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val survivorship은 꼭 부부만 할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항상 husband and wife, 커뮤니티 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뒤에 붙게 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대부분 이제 IRS 텍스 코드를 저희가 IRC라고 하죠. IRC를 보면은 배우자에게 굉장히 우선권을 많이 줍니다. 텍스 베너핏을.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조인 테넌트로 갖고 계신 분께서 이제 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계셨던 분께서 똑같은 상황일 때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조인 테넌트는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 코드 중에서 이제 스텝업인 베이시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스텝업인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한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갖고 계셨던 재산에 대한 것을 양도소득세 기준을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감정가로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만약에 20만 불에 구매를 한 부동산이 있는데 100만 불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 양도 개인이 80만 80만 불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100만 불에 구매했는데 100만 불에 팔았다고 하면은 저는 아무런 개인이 없겠죠. 네. 네. 이게 어떠냐면은 조인 테넌트로 갖고 계셨을 때는 사망하시는 분의 목만 그때 돌아가셨을 때의 마켓 밸류를 올려줍니다. 이 아, 말은 사망 한 분 것만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부부가 20만 불에 구매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한 분당 10만 불씩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게 100만 불이 되었다고 하면은 한 분당 50만 불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이라는데 김철수 선생님께서 김영희 선생님을 놔둬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그럼 김철수 선생님 목만 50만 불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희 선생님 거는 여전히 10만 불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네. 두 분 거를 합치면은 60만 불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 김철수 선생님 사망 후에 김영희 선생님이 100만 불이 된 부동산을 진짜 100만 불에 내놔서 판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4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죠? 네. 왜냐하면은 김철수 선생님 목만 이거를 스텝업인 베이시스라 부르거든요. 네. 한마디로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을 그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감정가로 올려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갖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생각했었을 때 부부 중에 한 분만 돌아가셔도 우리가 나머지 surviving spouse에게도 세금 혜택을 같이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돌아가시지 않고 남은 분한테도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아,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만 불에 구매를 하시고 김철수 선생님만 사망을 하셨을지라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있으면은 네. 김영희 선생님 목까지 50만 불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더 이상 20만 불에 시작하신 거가 아니고 네. 100만 불에 구매한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김영희 선생님이 100만 불에 획득을 했다고 남편 사망 후에 100만 불에 획득한 재산이라고 세금상에선 여겨지기 때문에 네. 100만 불에 획득하신 것을 100만 불에 판다고 하게 되면은 세금 내실 게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부부는 되도록이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아니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부동산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식으로 갖는 거는 부부밖에 못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형제 자매끼리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자 이러면은 조인트 테넌트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조인트 테넌트를 했었을 때는 이제 나머지 서바이빙 시블링한테 형제 자매에게 다 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주로 미혼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많이 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근데 나중에 그런 다음에 그 미혼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이제 본인들의 가정에게 본인 몫을 대부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조인 테넌트로 묶어 놓겠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아까 이제 큰형하고 작은 동생을 서로 조인 테넌트로 묶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사망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동생 몫을 형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형이 사망하게 되면은 형의 가족이 받지 않고 형의 몫의 50%를 동생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winner takes all 하는 것처럼 surviving 하는 person 테넌트가 그냥 100%다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리빙 트러스트로 내 상속자를 정해 놨어도 흡수되는 형태가 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인 테넌트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끊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조인 테넌트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고리가 다 연결이 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올림픽에서 보시면은 모든 동그라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5명의 동그라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4개의 동그라미만 남는 건데 네. 5명이었을 때는 몫이 20%, 20%, 20%. 저희가 조인 테넌트에서는 누가 얼마를 더 많이 받고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공평하게 나눠야 네, 돼요. 누구든지 n분의 1로 받아가게 되는 아,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5명이면은 20%, 거기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분들이 25%, 거기다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 나머지 분들이 33.3,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또 남으시면 50, 50.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남으시면 그 분이 100%를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올림픽 로고처럼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만약에 돌아가실 때마다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그 한 분의 몫만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받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형제 자매였을 때는 이제 다들 가정들이 따로 있으시니까요. 네. 제가 만약에 저랑 저희 남동생이 갖고 있는데 제 몫을 제 남동생이 흡수한 상태에서 그죠? 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제 의도는 제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촌이 저희 아들을 챙겨주지 않는 한 이 아들은 받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방법을 아시고 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같이 구매를 할 때도 네. 테넌스 인 커먼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tenancy in common. 네네, 테넌스 인 커먼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인 테넌트는 n분의 1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 네. 테넌스 인 커먼은 퍼센티지를 정할 수가 있으며 아. 본인 몫이 그러니까 아까는 동그라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테넌스 인 커먼은 이 동그라미가 다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그라미는 클 수도 있고 어떤 동그라미는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뭐 10%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머지 60%를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n분의 1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음. 그래서 본인 몫의 10%에 대한 것은 본인 가정을 위한 트러스로 따로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몫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뭐 정하고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팔 수도 있나요? 팔 수도 있습니다. 아. 누군가가 그 10%를 사간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다른 분들의 동의를 굳이 구하지 않고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조인 테넌스일 때도 끊어내실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분 몫에 만약에 동생하고 형이 50대 50으로 갖고 있는데 동생이 본인의 트러스로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본인 몫을 형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ight of survivorship이 깨지는 거죠. 네. 그죠? 네.
자기는 본인의 가정에게 주고 싶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인 테넌시가 깨지게 됐었을 때는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동생하고 형이 그대로 주인으로 남아 있었을지라도 더 이상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연결고리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연결고리가 끊김으로써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부동산 세를 올립니다. 주인이 꼭 새로운 주인이 구매한 것 마냥. 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래전에 큰형하고 동생을 묶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두 형제의 완전히 의사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네. 또 이거를 되도록이면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내고 나눌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복잡해지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봤을 때 부부가 부동산을 같이 가질 시에는 커먼 프로퍼티 네, 그렇죠. 형태로 갖는 게 프로퍼티. 네, 네네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는 네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갖고 계실 때는 테넌시 인 커먼 형태로 맞습니다.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나중에 뭐 상속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덜 복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돼요. 분들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네. 굳이 그거는 각각 트러스트 안 만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게 할 거예요 하면은 조인 테넌스도 방법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테넌스 인 커먼으로 하셔서 본인 몫을 꼭 트러스랑 잘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또 안에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어서 복잡한데 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상속에 있어서는 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이랑 뭐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한국 법이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서 또 복잡해 하시거든요. 네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특히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는 살고 계시는 집을 판매를 하셨을 때 많이들 네. 알고 계시죠? Primary Residence Exclusion이라고 해가지고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한 분당 25만 불씩 네. 주거지에 대해서 25만 불씩 이제 갖고 계시는 양도소득세에서 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께서 90만 불에 집을 판매를 하셨는데 집 구매를 40만 불 하셨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이 50만 불이 생기신 거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적어도 팔기 5년 안에 2년 동안 실거주지로 갖고 계셨다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판매를 하셨을 때 소유주 한 명당 그리고 근데 그 소유주가 진짜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분당 25만 불씩 세금에서 익스클루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에서. 아. 그러니까 부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예로 50만 불이니까 한 분당 25만 불씩이니까 네.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총 그럼 50만 불까지 네네.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큰 그러네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손님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 분 중에 한 분 이름만으로 갖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 25만 불 혜택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두 분이 세금 보고만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지라도 네. 나머지 배우자도 25만 불까지 세금 혜택을 익스클루전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은 25만 불에 대한 혜택이 완전히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2년 안에만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네. 돌아가신 분의 몫까지 같이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는 집을 판매를 하면서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러셨을 네. 때 적어도 그 2년 룰 안에만 있으시면은 50만 불까지는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진짜 오해하시는 건데 5년 안에 2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팔기 만약에 2022년도에 팔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적어도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소유주로서 5년을 있었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집 아니 소유자로서.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집을 2020년도에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5년이 아직 안 지났을지라도 네. 그 집에서 2년을 소유하고 계셨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셨으면은 아.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냥 그 5년 안에서 그럼 왜 굳이 팔기 2년 전에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굳이 5년이라는 네. 기간을 줬을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띄엄띄엄 사시더라도 아니면 제가 이사 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그 집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썼다고 하면은 팔았을 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사를 가서 다른 집을 제 주거지라고 했었을지라도 네. 다른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전 집을 제가 적어도 5년 안에 2년을 거주를 했고 2년 동안 주인이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판매를 하더라도 똑같이 50만 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연도는 내가 실제로 2년을 거주를 했는가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2년도 계속 지속적인 2년은 아니에요. 아. 1년을 사셨다가 이사 네. 나가셨다가 다시 1년 후에 이사를 오셔도 2년을 채우셨다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 토탈로 2년을 채웠으면 맞습니다. 25만 불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또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이거 네네.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 아내가 없으니 나 25만 불 그 혜택을 못 받아서 몇만 불 세금을 더 내게 됐어요. 네. 아니면 저 아직 5년을 못 채웠습니다. 전 벌써 이사 나왔는데요. 네. 아니면 저는 저희 집사람 이름만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등기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예외 조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아, 이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낼 때가 돌아오면은 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범위가. 그렇죠. 그렇다 네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다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하면 그러실 수 있죠. 네네. 네, 알고 있는 게 일단 힘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한 네네.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네네.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부동산 물려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뭐 혜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1세대라고 하면은 자녀는 2세대가 되고 3세대는 손주가 손녀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1세대에서 3세대로 넘겨주게 됐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고 있는 낮은 재산 텍스 베이시스를 네. 제 3세대가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주셨을 때는 가능한 거고요. 네. 다만 2세대가 살아 있을 때는 이게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 2세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네. 이상 받을 2세대가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이 네. 말은 만약에 딸이 하늘나라를 갔다. 그럼 사이도 세상에 없어야지만 아. 아니면 사이가 다시 리메를 했었어야지만 없는 사람이라고 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는 저희가 해당되는 조항을 클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가장 좋은 조항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고 그렇죠. 부동산 상속에 있어서는 충분한 상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통화 가능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LA 지역은 213-880-9010,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523-9010입니다. 네, 가까운 지역으로 연락을 주셔서요. 다양한 유산 상속 관련해서 조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잘 적용되는 뭐 조항을 넣고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